자, 또 안녕하세요. 지금부터는 이방향 슬래브의 설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방향 슬래브에서도 일단 기본적인 구조 제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일방향 슬래브에서 뭐 두께 100mm 이상 뭐 그런 거 하셨죠? 그것처럼 이방향 슬래브에서 제한 사항이 뭐가 있냐면 여기서 두께가 기본인데 이게 지판이 있는 경우와 지판이 없는 경우 요 두 가지만 먼저 좀 구분해 보겠습니다. 지판이라는 것은 요 기둥이 있고 슬래브가 있다고 했을 때 요 슬래브 판 밑에 뭐 슬래브가 기둥에서 구멍이 잘 뚫리지 않게 좀 도와주는 넓적한 판이에요. 이게 드롭 패널, 지판이라 그러는데 요 지판이 있으면 두께가 조금 더 얇아도 되겠죠. 지판이 없으면 더 두꺼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 지판이 있을 때는 100mm 정도면 되고, 그리고 이 최소값입니다. 그리고 36분의 ln. ln은 이 슬래브에서 슬래브판이 긴 변이 있고 짧은 변이 있겠죠. 그랬을 때 이건 이방향 슬래브니까 여기서 긴 변의 순스팬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보에서 센터 투 센터가 아니고 보의 두께를 뺀 슬래브만의 순수한 스팬 길이. 그러니까 짧은 변과 긴 변 중에서 긴 변이에요. 긴 변의 36분의 1. 요거 두 개 중에서 안전하게 해야 되니까 더 두꺼운 거 있어야 되겠죠. 요거 두 개 중에서 더 두꺼운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판이 없으면은 좀 도와주는 게 없으니까 슬래브가 더 약하겠죠. 구멍이 뚫리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약간 더 두껍게 120mm 그리고 33분의 1 슬래브 순스팬 장경간의 33분의 1 정도, 그 정도에서 더 큰 값 이상으로 한다. 오른쪽 위에 보면 강성비가 0.2 이하이고 400메가파스칼인 경우 이렇게 했는데 요거 아닐 때는 더 바뀔 수 있다는 건데 뭐 그런 것까지 하기 너무 복잡하니까 그건 일단 무시하시고 왼쪽엔 이 정도만 아셔도 여기서는 충분합니다. 이 정도. 자, 한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제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여러분이. 야, 이걸 또 풀어보셔야지 기사님이 될 수 있으니까. 지판이 있는 슬래브다. 뭐 내구에 올 때서 슬래브 최소 두께가 얼마가 필요할까? 지판이 있으면은 두께가 조금 더 얇아도 되죠. 그래서 100mm 하고 한 개가 36분의 장변의 순경간. 그래서 장변의 순경간이 문제에 주어져 있죠. 너무 착한 문제네요. 7200mm, 7.2m니까 7200mm. 36분의 7200 그러면 밑에서 보시면은 200mm 나오죠. 그럼 100mm하고 200mm 중에서 이거는 슬래브 길이가 너무 길기 때문에 이 길이가 이 두께를 결정하는 데 쓰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mm를 써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순경관이 3.6m다. 3.6m까지는 36분의 L을 쓰면은 100mm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6m보다 더 작을 때는 100mm보다 더 작게 나올 테니까 그때는 위의 기준이 100mm를 쓰고 3.6m보다 더 길 때는 슬래브 길이가 두께를 결정하는 데 쓰이는 겁니다. 그때는 36분의 슬래브 장경간의 순경간 그게 결정을 한다는 거죠. 누가 더 좌우하느냐 그거는 3.6m를 기준으로 갈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재밌는 거죠. 거기까지 아시면 더 재밌죠. 그 다음 요거 어제 이방향 슬래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기사 시험 보거나 뭐 하실 때 이건 안 나올 수가 없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식도 어마어마하게 보여서 바로 여러분들이 겁먹고 이거 다음에 들을래 그래서 끊으려고 하는데 잠시만 멈춰주세요. 끄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쉬운지 또 아실 겁니다. 요거 이해하시는 데는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제 설명을 듣지 않으면 이해를 못 합니다. 설명만 들으시면 바로 한 방에 이해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자, 이거는 이 이방향 슬래브에 대한 기본에 대한 기본이에요. 우리가 일방향 슬래브, 이방향 슬래브 딱 구분할 때 기준이 뭐였느냐?
90% 이상의 힘이 단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일방향 슬래브다. 실제로는 그냥 100% 흘러간다 라고 설계한다 그랬죠. 이방향 슬래브는 거의 정사각형 비슷한 형태라서 단변 방향으로 50%보다 더 많이 흘러가지만 이 장변 방향으로도 10%보다 더 많게 무시 못하게 흘러간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단변 방향으로 많이 흘러가는 게 과연 몇 퍼센트고 한 70%, 장변 방향으로는 작게 흘러가겠죠. 30%. 이게 몇 대 몇이냐? 항상 몇 대 몇을 구하는 게 필요하다. 그럼 그 몇 대 몇을 구하면 그러면 이 단변 방향으로 70만큼 흘러간다 하중이 그러면 요 70만큼 하중이 작용한다라고 해서 이 1m 폭이 1m 되는 볼을 설계하듯이 슬래브를 설계하시면 되는 거고 또 장변 방향으로는 30만큼 하중이 흘러간다라고 나오면은 그 몇 대 몇이 나왔다 그러면 30만큼만 하중을 작용시켜서 그다음 이것도 폭이 1m인 보로 설계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방향 슬래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여기 전체 이 10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이 페이지입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요거는 이 슬래브에서 누군가가 시험 문제를 하나 낸다. 구분하라. 뭐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요거예요. 몇 대 몇으로 힘이 흘러가느냐? 그겁니다. 근데 하중이 집중 하중일 때와 분포 하중일 때가 몇 대 몇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미소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뭐 큰 차이는 없는데 미소하게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식이 두 쌍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집중 하중일 때와 분포 하중, 전체가 등분포 하중일 때 이렇게 두 가지가 차이가 있는 거지. 그 오른쪽에 식을 보시면 뭔가 뭐 3제곱, 4제곱 있지만 규칙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단한 겁니다. 자,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볼게요. 자, 여기서 이게 이방향 슬래브가 되면 대부분의 힘이 이렇게 단변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랬죠. 그러면 단변 방향으로는 더 많이 흘러간다. 장변 방향으로는 이쪽으로는 조금 흘러간다. 요것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어떤 개념으로 이 힘의 흐름을 분포되는 것을 구했냐면 여러분들이 그 전에 8장에서 사용성 관점에서 처짐 균열 배웠을 때 혹시 기억하십니까? 케이크에서 단순보의 분파 중이었을 때 처짐 값이 얼마였죠? 아빠한테 물어보라고 했죠. 항의도 91366배. 그래서 기억나십니까? 384 EI분의 5WL 4제곱. 그랬죠? 그 분파 중이었을 때, 단순보의 분파 중이었을 때 384 EI분의 5WL 4제곱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중화 중이었을 때 48 EI분의 PL 3제곱. 그렇죠? 그래서 W는 L의 4제곱이고 P는 L의 3제곱이다. 요거 기억하시죠? 요것만 기억하시면 끝이에요. 자, 보세요. 요것도 집중화 중일 때는 길이 L의 3제곱이죠. 3제곱입니다. 3제곱. 분파 중일 때는 L의 4제곱이에요. 뭐 분모 분자 다 집중화 중일 때는 다 3제곱이고 분파 중일 때는 다 4제곱이에요. 이 공식이 뭐냐? 이거는 자 볼게요. PL은 L은 롱입니다. 롱. 롱에서 장변 방향이 부담하는 하중. 여기서 본다면 이게 이쪽이 장변 방향이죠. 장변 방향은 하중을 더 작게 부담하죠. 그리고 이 S는 short입니다. 얘는 단변 방향이에요. 단변 방향은 하중을 더 많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보통 장변 방향이 부담하는 하중이 몇 퍼센트냐, 단변 방향이 부담하는 하중이 몇 퍼센트냐, 슬래브 판이 3m, 3m 딱 문제 주어지고 그 치수만 가지고서 몇 대 몇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PS부터 구할게요. PS는 단변 방향이 부담하는 하중입니다. 집중하중일 때 집중하중이 만약에 작용하는 게 100이었다. 100kN이었다. 그랬을 때 과연 단변 방향이 얼마만큼 부담할까? 단변 방향은 기본으로 50보다는 더 많이 부담하겠죠. 그렇죠? 50보다 더 많이 부담합니다. 당연하게 더 많이 항상 많이 흘러가니까. 그래서 전체 힘, 작용하는 힘 P가 있습니다. 이게 100이죠. 그렇죠? 요 100을 몇 퍼센트 가져가느냐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분모에 들어가는 거는 LX의 3제곱 더하기 그림에 LY의 3제곱
PL 3제곱이니까. 그리고 분자에는 LX, LY 3제곱 중에서 더 많은 하중을 가져가니까 여기서 문제를 보시면 LX하고 LY하고 누가 더 깁니까? LY가 더 길죠? LY가 깁니다. LX라고 하시면 슬퍼집니다. LY가 길죠? 그래서 LY의 3제곱 이렇게 더 많이 가져간다. 굉장히 단순한 규칙이에요. 이렇게 더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더 긴 변의 길이의 3제곱에 비례해서 가져간다가 되고, 그럼 PL 장변 방향이 부담한 하중은 더 작게 가져가니까 분모는 똑같이 LX 3제곱 더하기 LY 3제곱이 되고, 이 식에서 보세요. 그리고 분자에는 더 작게 가져가기 때문에 더 짧은 변인 LX의 3제곱으로 가져간다. 그러면 이제 PL, PS를 두 개를 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합하면 분모는 LX의 3제곱 더하기 LY의 3제곱이고, 자 볼게요. 분모는 LX의 3제곱 더하기 LY의 3제곱이고, 분자는 장변 방향은 LX의 3제곱이죠. 그 다음에 단변 방향은 LY의 3제곱이죠. 곱하기 P가 되니까, P가 돼서 전체 값은 그냥 P가 되는 겁니다. 딱딱 없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변 방향이든 잔변 방향이든 몇 대 몇으로 흘러가는데 그 두 개를 합하면은 그냥 주어지는 힘 P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지는 힘 P를 몇 대 몇으로 나눠 가지느냐. 그랬을 때 분모는 LX 3제곱 더하기 LY 3제곱을 쓰시고, 더 많이 힘을 가져가는 단변 방향이 많이 가져가니까 더 긴 길이 위에 LY의 3제곱을 쓰면 되고, 또 장변 방향은 작게 가져가기 때문에 LX의 3제곱을 씁니다. 그럼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공식이 나온 건 어떤 원리로 하냐면, 어떤 이 슬래브판에 하중이 있을 때 장변 방향이나 단변 방향이나 몇 대 몇으로 힘이 나눠 가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쳐지겠죠. 이 방향으로 쳐지고 이 방향으로 서로 수직으로 쳐질 겁니다. 근데 같은 슬래브이기 때문에 같은 위치는 같은 양만큼의 처짐이 생긴다는 겁니다. X방향, Y방향으로 슬래브가 붕 떠가지고 다르게 쳐지지 않겠죠. 이렇게 같이 쭉 쳐집니다. 쭉 쳐지니까 요 힘을 분담하는 공식 나온 것은 이 처진 값이 같다라는 조건으로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단변 방향으로는 하중이 많이 작용하고 대신 부재가 더 짧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진 값은 48 EI분의 PL 3제곱에서 그 PL 3제곱으로 되고, 또 이 방향, 장변 방향으로도 48 EI분의 PL 3제곱인데 그 L은 또 다르겠죠. 그리고 작용하는 힘도 서로 다른데 이게 몇 대 몇이냐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해서 그 두 개의 처진 값이 같다라는 공식을 세우면은 요 PL과 PS가 몇 대 몇인지 이렇게 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한번 여러분들 그거 유도해 보시면 정말 재밌고, 제가 또 저도 대학교 다니면서 요거 공식 유도하면서 또 진짜 나의 길은 구조다라고 제가 느꼈던 겁니다. 너무너무 명확하고 재밌었습니다. 정말 깔끔하게 나오는 시계 끝판왕 시기였어요. 너무너무 재밌는 명쾌한 시기였기 때문에 지금 또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대학교 3학년 때 그 감흥이 여러분도 똑같이 한번 느껴보시고, 그 감흥이 느껴지시는 분은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간짜장을 사드리겠습니다. 구조를 열심히 제가 잘 키워드릴게요. 자, 이게 집중 과정일 때가 되고, 똑같은 식으로 해서 분파 중일 때는 384 EI분의 5WL 4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WL 4제곱 길이의 4제곱 공식으로 해서 같은 값이 쳐졌다 같다라고 두면은 그게 바로 저 비율 나옵니다. 그래서 WL은 장변 방향이 부담하는 하중이니까 더 작게 부담하겠죠. 그래서 이때는 LX의 4제곱 더하기 LY의 4제곱 공식을 쓰고, 더 작게 부담하기 때문에 더 짧은 변인 LX의 4제곱이 된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전체 하중, 분파 하중 W를 몇 대 몇으로 가지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가지고 아까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배웠을 때 일방향 슬래브와 이방향 슬래브를 구분하는 기준이 변의 길이 가지고 단변이 1이고 장변이 1대2면 변장비가 2가 되는 거죠. 그럴 때 그러니까 일방향과 이방향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했죠. 그럼 그 기준값일 때 단변 방향의 하중이 90% 정도 흘러간다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간단하게 1m, 2m일 때 집중 하중일 때 그럼 단변 방향이 몇 퍼센트 힘을 가져가고 장변 방향이 얼마 정도의 하중을 부담하는지, 또 분파 중이었을 때
몇 대 몇으로 나눠 가지는지 한번 해보고 싶으실 거예요. 해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시면 되죠. 지금 해보세요. 계산해보세요. 자, 서로 같이 종이에다가, 종이에다가 서로 같이,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또 해보세요. 자, 간단하게 사각형 하나 그리시고, 이렇게, 다시 세 종이에다 할게요. 자,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보이면, 여기죠. 1m, 2m 됐죠? 1m, 2m 됐습니다. 1m, 2m를 하고, 그러면 집중하중이었을 때, 장변 방향이 부담하는 하중 PL을 구해보세요. PL은 LX가 여기서는 1m죠. 1의 3제곱 더하기 LY가 2니까 2의 3제곱 분의 장변 방향은 일단 뭐 분모 분자는 무조건 집중하중이면 3제곱 3제곱이고 뭐 이게 뭐 일수가 있을까 고민하지 마시고 장변 방향은 힘을 작게 부담하니까 작은 거 쓰면 됩니다. 작은 거 1의 3제곱이 되는 거죠. 곱하기 만약에 전체 하중이 여기서는 제가 문제를 전체 하중을 100이라고 할게요. 100 곱하기 100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구하면 1의 3제곱은 1이고 2의 3제곱은 8이니까 1 더하기 8은 9가 되네요. 9분의 1 곱하기 100 되죠. 9분의 1 곱하기 100이 되죠. 그럼 전체적으로 9분의 100이 되는 겁니다. 일단은 계산하지 마시고 9분의 1 곱하기 100 그럼 PS 단변 방향이 부담하는 하중은 단변 방향은 더 많이 부담하잖아요. 똑같이 1의 3제곱 더하기 2의 3제곱분의 분자에는 고민하지 마시고 더 많이 부담하니까 2의 3제곱 곱하기 100 전체 하중은 100이니까 이걸 구하면 9분의 8 곱하기 100이 됩니다. 그쵸? 그러면 자 9분의 100은 얼마쯤 될까요? 9분의 100 계산해 보세요. 계산기 해보세요. 저도 계산기 해보겠습니다. 자, 100 나누기 구하면 되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핸드폰 쓰더라도 나중에 시험 보실 때는 전자계산기 가져오셔야 돼요. 전자계산기 없으면 문제를 못 풉니다. 이 정도야 뭐 산수니까 계산하면 되시겠지만 좀 복잡하게 나오면 손으로 푸는 게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축사 시험 보실 때도 그렇고 계산기가 반드시 필요해요. 자기가 하나 장만하셔가지고 잘 쓸 수 있게 하시고 이 핸드폰은 나중에 시험 보실 때 못 가지고 들어갑니다. 무조건 꺼야 돼요. 핸드폰을 꺼내는 순간 여러분들은 부정행위자가 됩니다. 수능 보셨잖아요. 그렇죠? 수능은 완전히 그냥 뭐 핸드폰도 그냥 시험 보기 전에 엄마 아빠한테 주고 가지 않습니까? 혹시 가져가서 갑자기 내가 껐는데 불 들어와가지고 그럼 큰일 나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가지고 연습하셔야 돼요. 수능은 계산기를 못 쓰지만 건축사 시험 보실 때는 계산기를 쓸 수 있습니다. 자, 100 나누기 9 하니까 얼마가 나왔냐면 11.11이 나오죠. 그럼 전체 하중을 단위가 킬로뉴턴이라 봤을 때 11.11킬로뉴턴 또는 이게 100을 100%라 봤을 때 11.11%가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9분의 8은 100에서 빼면 되죠. 빼면 되는데 뭐 굳이 빼려고 하지 마시고 계산기 쓰세요. 예, 계산기 쓰시면 되죠. 자, 100 곱하기 8 나누기 9 하면은 88.89 88.89kN 그럼 88.89니까 비교해보면 11.1 그리고 88.9 다시 11 89 그러니까 11과 89 본다음에 거의 10% 90%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1대2가 됐을 때 단변 방향으로 90%의 하중이 분배가 된다. 그쪽으로 간다.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뭐 딱 1대2 그거 뭐 굳이 2를 외우실 필요 없다고 했는데 약간씩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대략적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똑같은 문제인데 분포화 중일 때 해보세요. 분포화 중일 때 저도 해볼게요. 자, 똑같이 1m, 2m입니다. 해보세요. 분파 중이 100이 작용하고 있다. 보면 이번에 WL 장변 방향이 부담하는 하중은 길이의 4제곱이죠. 1의 4제곱 더하기 2의 4제곱분의 더 작게 부담하니까 1의 4제곱이죠. 곱하기 100. 그러면 1 더하기 16분의 1 곱하기 100. 그럼 17분의 1 곱하기 100입니다.
그죠? 놔두고 그 다음 단변 방향이 부담하는 다중은 1의 4제곱 더하기 2의 4제곱분의 2의 4제곱이죠. 곱하기 100. 그럼 이때는 17분의 16이죠. 곱하기 100. 자, 다시 해볼게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장변 방향이 부담하는 거는 100 나누기 17 하면은 5.88이니까 약 한 뭐 6%로 볼게요. 너무 숫자 많이 나오면 좀 말이 기니까. 그리고 단변 방향이 부담하는 것은 16분의 17 곱하기 100이죠. 16분의 17 곱하기 100 하면은 다시 1600 나누기 17 하면은 94.11%, 94%뭐 당연하게 앞에서 6%니까 100에서 6을 빼면 94가 나오죠. 그래도 확인해 보세요. 혹시 하다가 처음 거 틀렸으면 뒤에 거 했을 때 뭔가 여러분 또 오류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뭐 어렵지 않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러면 분파 중일 때는 변장비가 1대2일 때 단변 방향으로 부담하는 게 94%가 나옵니다. 이거는 90%보다 더 많이 부담하죠. 아까 집중화 중일 때는 89%가 나왔고, 그래서 대략적으로 90% 정도의 하중이 단변 방향이 부담한다. 이렇게 한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구하는 게 여러분들 기말고사에 나올 비슷한 문제입니다. 자, 그걸 한번 뒤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길이가 3m, 5m입니다. 3m, 5m일 때 집중하중 0.12 메가뉴턴, 0.12 메가뉴턴이니까 킬로뉴턴으로 고치면 120이 되겠죠. 3개 넘어가니까 하나, 둘, 셋. 120 킬로뉴턴이 작용할 때, 슬래브 작용할 때, 그때 장변 방향이 부담하는 하중. 그러니까 장변 방향은 일단 반보다 작게 부담한다. 작게 부담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집중하중이니까 LX의 3제곱 더하기 LY의 3제곱분의 작게 부담하니까 3의 3제곱 되겠죠. 곱하기 120. 계산을 해보세요. 계산하는 것도 실력입니다. 틀리지 않게 계산을 해보세요. 저는 잠시 10초 동안 목이 아파서 물 한 잔 마시고 있겠습니다. 자, 구했습니까? 3의 3제곱 더하기 5의 3제곱분의 3의 3제곱 작게 부담하는 거죠. 집중화 중이니까 3제곱이 되고 분자에는 3의 3제곱이 되는 거죠. 작게 부담하기 때문에 곱하기 전체 작용하는 힘이 120kN. 그러면 0.12176이니까 17.76% 정도 부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20kN을 한 18% 정도 부담하면 그게 계산하면은 21.32가 나온다. 그럼 답은 1번이 답이네요. 자, 1번이 답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 보시는데 사실 이런 문제 나오면 건축기사 시험 나오면 한 문제 푸는데 시간이 30초입니다. 30초 만에 풀으셔야 돼요. 근데 막 급한데 막 문제는 못 풀었고 답은 찍어야 되는데 뭐 제가 뭐 교수로서 이게 찍는 걸 가르치긴 그렇지만 이건 구조적인 감이에요. 자, 문제 보세요. 작용하는 힘이 120이다. 뭐 다리는 똑같으니까 120이다. 문제가 장변 방향이 부담한다. 그럼 장변 방향은 무조건 반보다 작게 부담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답을 찍는다고 하시더라도 120의 반은 60입니다. 60보다 더 작은 게 무조건 답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3번과 4번은 절대 답이 아니에요. 나는 항상 찍을 때 3번이 좋아 라고 해서 3번을 찍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딱 보시고 최소한 보시고 어떻게 될까는 기본적인 감이에요. 1번하고 2번 중에 답이구나. 그래서 1번을 찍든 2번을 찍든 그래서 선택하시는 겁니다. 확률을 4분의 1이 아니고 2분의 1로 높이셔야죠. 그렇죠? 그럼 1번, 2번 중에서 50%의 확률로
1번, 보통 2번 할 것 같은데, 제가 쳐도 2번 할 것 같은데, 답은 1번이었습니다. 1번이 답이었어요.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요거는, 어, 어떻게 함정이 나오냐. 제가 이거는 안 풀어본다 한번 볼게요. 이게 여러분들 많이 틀리게 나오는데, 자, 1번 문제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중을 P의 3제곱인데 P의 4제곱을 하면 착각했다. 그러면 보세요. 3의 4제곱 더하기 4의 4제곱분의 3의 4제곱이겠죠. 곱하기 120 해보세요. 얼마가 나오는지. 그럼 3의 4제곱이면 9, 9, 81이고 4의 4제곱이면 16 곱하기 16은 256. 이 정도 놀라시지 마시고요. 그 정도는 누구나 하실 줄 아는 거지 않습니까? 뭐 계산기 쓰시면 됩니다. 저는 머리에 계산기를 좀 넣어놨어요. 분의 256. 그러면 81 더하기 256. 여기서부터는 저도 계산기를 쓸게요. 자, 열심히 하다 틀리면 안 되니까 81 더하기 256은 337이죠. 337분의 256 곱하기 120kN 해볼게요. 그러면 자 해보겠습니다. 자 256 곱하기 120 나누기 337. 제가 잘못했네. 250. 큰일 날 뻔했네요. 이게 분자가 81대야죠. 81. 내가 더 많이 부담하는 걸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틀린다는 거고요. 뭐 바로 저는 바로 감이 있잖아요. 작게 부담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바로 감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안 틀린다는 거죠. 다시 그러면 다시 해볼게요. 자, 80을 내야 되니까 81 나누기 337 곱하기 120이죠. 120. 그러니까 28.8 나왔습니다. 28.8kN. 자, 요렇게. 그래서 제가 만약에 시험 문제를 낸다고 했을 때는 보기에 28.8을 줄 거예요. 여러분 잘못 구하고 사제곱으로 구해서 야 맞다고 기분 좋다고 할 때 집에 갈 때 야 너 틀렸어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분명히 넣을 겁니다. 객관식으로 나온다 그랬을 때 여기서는 그 안 넣은 거 보니까 굉장히 착하신 분이 기사 시험 문제를 출제하신 것 같아요. 천국에 가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옥에 갈 건 아니지만 이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문제 여기는 또 분파 중이죠. 분파 중입니다. 분파 중이었을 때 이번에는 단변 방향이 부담하는 하중. 그럼 전체 하중이 8kN per 제곱미터입니다. 그럼 문제 푸시기 전에 단변 방향은 일단 무조건 반 이상을 부담하겠죠. 반 이상을 부담합니다. 그럼 4대 6이죠. 그죠? 변의 길이가 4대 6이면 반은 8의 4는 4입니다. 4보다는 더 많이 부담해야 돼요. 네, 변 길이가 4대 6이니까 뭐 1번은 무조건 아니죠. 1번은 무조건 아니다. 이건 반이 아니까. 그럼 2번은 4.8. 야, 이거 반보다 너무 조금 크네. 이것도 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3번, 4번, 뭐 3번 아니면 4번 같죠? 근데 이게 2대, 4대 6이면 2대 3인데, 그러면 1대 1.5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감적으로 3번도 아닌 것 같아요. 분파중은 좀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럼 4번 같아. 라고 문제를 풀지 않고 급할 때 찍으시면 답은 4번 맞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것도 한번 풀어보세요. 자, 밑에 단변 방향이 부담한 하중은 더 많이 부담하니까 분파중은 4제곱이죠. 그러면 4의 4제곱 더하기 6의 4제곱분의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은 분자의 6의 4제곱, 6의 4제곱, 그리고 작용하는 분파중이 8이다. 그렇죠? 8이죠. 이렇게 하면 0.835 나왔네요. 계산 제가 직접 한 겁니다. 0.835니까 83.5%를 부담하는 겁니다. 전체 8kN per 제곱미터를 그 정도 부담하니까 뭐 다 계산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 딱 객관식이면 0.8로 봐서 88에 64, 6.4, 6.4보다 조금 더 크다가 되겠죠. 6.4보다 조금 더 큰 거는 보기 4번밖에 없어요. 4번을 찍으시면 되는 거죠. 약간 느낌이 쪽집게 같은 느낌인데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푸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이 구조에 대한 감을 가지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몇 대 몇이 될까 그런 대략적인 감을 가지시고 좀 판단은 빨리빨리 하시는 거 그런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뭐 긴박한 상황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이것도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할 수 있죠. 자, 그랬고 그 다음 또 다시 또 풀고 싶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풀어보세요. 요거는 시험 문제 제가 매번 빠지지 않고 내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엄청 중요한 게 마지막 부분인데 10.3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슬래브의 지지 상태에 따라서 철근 어떻게 배관하느냐 다 배웠던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이것도 기본적인 중요한 용어가 나와요. 사변 고정 슬래브 이것도 2019년 건축 4시험 문제에 구조계획 문제 슬래브를 보를 구조계획하는데 사변 지지 슬래브로 계획하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사변 지지 슬래브 그 말은 사변 고정 슬래브 슬래브 하나의 판이 있을 때 요 사각형 슬래브 판이 있는데 네 변에 반드시 큰 보든 작은 보든 볼을 넣어라 라는 게 사변 고정 슬래브로 계획한다는 거예요. 또는 사변 지지 슬래브 뭔가 지지시킨다 그 뜻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X 방향, Y 방향 보면 X 방향은 BB 단면이 되겠죠. X 방향도 보면 보가 이렇게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쭉 단순보처럼 될 것이 양쪽에 보가 있어서 꾹 잡아 올리니까 이게 양단 고정보 형식이 되죠. 그럴 때 철근 배근할 때 가운데는 밑에 배근하고 양 끝에는 위에 배근하는 거.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배근하는 거. 그리고 모멘트 다이어그램 모양이 아까 외우셨죠? 작용하는 것이 원래는 8분의 W 제곱인데 여기가 위로 같이 올라가서 상향 평준화되어서 여기가 플러스 24분의 W 제곱 양 끝이 마이너스 12분의 W 제곱 그렇게 된다. 이 오른쪽 위에 그림 보시면 모멘트 다이어그램 모양 요 끝이 마이너스 12분의 W 제곱 가운데가 24분의 W 제곱이다. 이렇게 되고 요거는 제가 시험 문제 잘 내는 거예요. 이런 사변지지 슬래브였을 때 BB 프라임 쪽의 단면에서 휨 모멘트 분포를 그림으로 그려라. 요 위에 여러분들이 그려줍니다. 그리고 그때 철근을 배근하는 방법을 계략적으로 그려봐라. 그러면 양쪽에는 위에 배근하게 하시고 가운데는 밑에 배근하게 한다. 이게 주열대, 주간대 첫 번째 우리 10장에서 배웠던 주열대, 주간대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겁니다. 짧은 변 길이에 4분의 1씩 해서 주열대, 주간대 기억나시죠? 그리고 AA 프라임 단면도 마찬가지죠. 그쪽 방향도 이 단변 방향에 대해서도 모멘트 다이어그램 모양은 똑같이 양 끝이 더 높게 마이너스 12분의 W 제곱 가운데는 24분의 W 제곱 철근 백은 또 양 끝은 위에 가운데는 밑에 이렇게 백은한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3변 고정 슬래브 또는 3변 지지 슬래브 경우에 따라서는 슬래브가 세 변에만 보에 지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B와 B 프라임 쪽 그 단면은 앞에서 사변지지 슬래브와 똑같습니다. 그때 모멘트 다이어그램 모양은 요 위에처럼 똑같이 되고 그때 철근 백은 또 밑에 앞에서 본 거와 똑같아요. 요거는 바뀌지 않고 그 다음 A와 A 프라임 쪽을 보면 A 쪽에는 요 A 쪽 끝에는 요게 지지해 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회전에 대해서 자유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그냥 뭐 힌지 또는 뭐 이동 지점처럼 이상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A 프라임 쪽 여기는 보가 딱 잡아주니까 여기는 고정 지점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고정 지점은 이게 원래 쭉 휘어지는 거에서 한쪽만 이쪽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이쪽만 이제 여기 받쳐지고 되는 거에서 여기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이쪽만 굉장히 강하게 잡아주는 겁니다. 여기만 마이너스 모멘트가 생기고 나머지 구간은 이 나머지 구간 여기는 이렇게 아래로 휘게 플러스 모멘트고 요 끝에만 이렇게 되기 때문에 A 프라임 위치 여기만 마이너스 모멘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멘트 다이어그램 모양 보면 요 값은 여기까지는 뭐 모르셔도 됩니다. 이 A 프라임 쪽은 고정지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모멘트가 되고 그 다음에 쭉 와서 나머지 구간은 여기는 플러스 모멘트가 된다. 그럼 최근 배근할 때도 A 프라임 쪽 위치 여기는 위에다가 배근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모멘트니까 위로 블록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모멘트에서 위에 배근하고 나머지는 다 아래에다 쭉 배근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앞에 4변 고정 슬래브와 여기 3변 고정 슬래브 중에서 여러분이 한 개의 시험 문제를 낸다고 했을 때 뭘 내겠습니까? 나오겠죠? 네. 똑같은 거 두 개 물어보면 재미없잖아요. 그쵸? AA 프라임 쪽은 어떻게 생기는지 모멘트 다이그램 모양 그려보세요. 라고 하고 그때 어떻게 최근 배근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그 BB 프라임 쪽은 어떻게 모멘트가 분포될까요? 그리고 그때 어떻게 최근에 배근해야 될까요? 이렇게 한다. 그거 이런 게 물어보는 게 여기 나오겠죠. 제가 시험 문제를 유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공부하신 분은 플러스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될 거다. 이런 것들이 건축사 시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최근 배근하는 거, 뭐 배근량까지는 구하라고 하지 않는데 요 위치에 배근하는 단면을 딱 그려주고 상단근, 하단근이 딱딱딱 있는 거 보고 어느 쪽에 어느 단면을 쓰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만약에 요 A 위치, 여기에 배근할 때는 철근이 단면이 이렇게 있으면 이 하부 쪽 요렇게 있는 거를 선정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A 쪽, 여기서 A 프라임 쪽이죠. A 프라임 쪽에서는 단면이 여기는 위에 이렇게 있는 거를 선정하면 되겠죠. 그런데 항상 압축 체계로 철근을 배근시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인장치기는 철근을 많이 넣고 압축 체계는 최소한의 양쪽에 두 군데 모서리에 이렇게 있게 요래야지 사각형 스트럽을 감아줄 수 있으니까 요 A 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에 끝에서 두 군데 정도 이렇게 있는 거 그렇게 되겠죠. 그런 것은 선정을 딱딱 단면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페이지인데 10.3절에 요거는 이변 고정 슬래브예요. 그래서 B 프라임 쪽은 보가 꽉 잡고 있는데 AA 프라임 쪽은 보가 없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러면 BB 프라임 쪽은 앞에 똑같아요. 양쪽이 꽉 잡아주는 양단 고정보 형식이 되니까 모멘트 다이어그램 모양하고 철근 배경하는 건 앞에 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AA 프라임 쪽은 양쪽이 잡아주는 게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밑으로 무조건 쭉 처지진 않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옆에 있는 다른 부재 보가 딱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그냥 양쪽이 힌지 형식으로 단순보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단순보 형식이니까 AA 프라임 쪽은 밑으로 쭉 처지는 모습 이렇게 그냥 단순보처럼 된다. 그래서 여기가 모멘트가 8분의 W 제곱으로 굉장히 배불뚝이처럼 가운데가 크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큰 값이 모멘트가 가장 크다. 그래서 전 구간에 대해서 이렇게 플러스 모멘트이기 때문에 전 구간에 대해서 하부에만 철근을 배건시켜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에 거 3변 고정 슬래브나 여기 있는 거 2변 고정 슬래브 요거 두 개 중에서 하나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것도 기본적인 어떻게 철근을 배근하느냐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방향 슬래브에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이 방향 슬래브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단변 방향으로 하중을 많이 부담하는데 그쪽으로 몇 퍼센트, 장변 방향으로 하중을 작게 부담하는데 몇 퍼센트를 부담하느냐, 몇 대 몇이냐. 그럴 때 집중 하중이었을 때와 분포 하중이었을 때 두 가지를 구분해서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집중 하중이었을 때는 PL 3제곱, 48 이하의 분의 PL 3제곱 기억나시죠? 그 밑에 뭐 190 이하의 분의 PL 3제곱, 384 이하의 분의 5W 4제곱, 여기는 384 이하의 분의 W 4제곱, 여기는 3 이하의 분의 PL 3제곱, 여기는 8 이하의 분의 W 4제곱. 다 예전에 배운 거 기억나시죠? 6개. 그건데, 그래서 그냥, 근데 그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또 시험 문제 나오니까. PL 3제곱, WL 4제곱, 그 공식으로 그 하중의 분담 비율을 구하기 때문에 그 L의 3제곱이냐 L의 4제곱이냐가 쓰인다. 그래서 집중하중일 때는 LX의 3제곱 더하기 LY의 3제곱 분의 단변 방향이면 더 많이 부담하니까 더 긴 거, 두 개 중에서 더 긴 거를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분파중일 때는 LX의 4제곱 더하기 LY의 4제곱 분의 단변 방향일 때는 더 많이 부담하니까 두 개 중에서 더 긴 거, 뭐 LY가 길다 그러면 LY의 4제곱을 쓰면 됩니다. 뭐 LX, LY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두 개 딱 쓰고 3제곱 더하기 3제곱 분의 단변 방향은 3제곱이다. 장변 방향은 4제곱이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또 우리가 이방향 슬래브 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쭉 배워봤습니다. 자,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안녕.